자, 이어서 그 표준어 사정 원칙 우리 3장 어휘 선택의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에서 3절 방언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1절이 고어였고 2절이 한자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방언과 관련된 거. 방언은 이제 사투리죠. 요거와 관련된 것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지금 23항과 24항 두 개의 항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문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23항 방언이던 단어가 표준보다 더 널리게 쓰인 것은, 자, 방언이던 단어가 더 널리 쓰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표준어로 삼아야겠죠. 그쵸? 왜냐면 이제 널리 쓰이는 것이 기준이 되니까 지금 계속 널리 쓰이는 거를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자, 이 경우 원래 표준어는 그대로 표준어로 남겨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원래 표준어가 있었잖아요. 그냥 그대로 남겨두는 거예요. 표준어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얘도 표준어고 얘도 표준어다. 그렇죠? 얘가 원래 표준어였고 얘가 방언이었는데 표준어로 인정이 된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멍게 이거 먹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우렁쉥이 이렇게 있네요. 자, 지금 보면은 우리가 이제 우렁쉥이 그래서 멍게가의 원삭동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그림 있는지 한번 볼까요? 안타깝게 그림은 없네요. 그죠? 그래서 같은 말로 멍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이 물방개, 선두리. 와, 선두리는 물방개는 많이 들어봤어도 그죠? 선두리는 조금 생소하다. 선두리. 그래서 지금 보면은 물방개과의 곤충을 통틀어있는 말, 물방개다. 그렇죠? 그리고 요 두 번째 뜻으로는 이제 애물방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어린 순, 애순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것도 뭐 어려운 단위는 아니니까 죠 애순. 이번에 좀 열리는 게 시간이 좀 걸리는데. 네. 호호. 다시 찾기 해보겠습니다. 나오겠죠? 나면 그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23항은 방언이에요. 사투리 중에. 그렇죠? 자, 매우 자주 쓰여 표준어만큼 혹은 표준어보다 훨씬 더 널리 쓰이게 된 말은 표준어로 새로이 인정한 것이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매우 이제 자주 쓰이거나, 그렇죠? 아니면 더 널리 쓰이게 된 말. 자, 얘네들은 이제 표준어로, 그렇죠? 새롭게 인정이 됐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멍게와 우렁쉥이 중에서, 자, 우렁쉥이가 이제 전통적 표준어였다. 근데 이제 멍게가 더 널리 쓰이게 되니까 표준어로 삼았다 이렇게 됐네요. 그렇죠? 자, 이때 전통적 표준의 우렁쉥이도 학술 용어에 쓰이는 점을 감안하여, 자, 학술 용어에 아직도 쓰이니까, 그죠? 그냥 표준어로 남겨둔 것이다. 자, 물방개하고 선두리도 같은 경우다 이렇게 볼 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애순과 어린순 중에서 어린순이 전통적 표준어였고 애순이 더 널리 쓰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표준어로 삼았다라는 거. 자, 그러나 나머지 이제 조심해야죠. 이건 색깔을 좀 달리 해볼까요? 자, 애벌레라고 하는데 이걸 어린 벌레라고 하는 것은 비표준어다. 그러니까 얘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린순에서 어린의 의미하고 애의 의미, 그렇죠? 이렇게 이것이 지금 서로 같다라고 봤는데 여기서는 지금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같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더 애벌레는 되지만 어린 벌레는 안 된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자, 언어연에서 어린 벌레는 잘 쓰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멍게, 물멍, 애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아직도 안 나오고 있네. 네. 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나무나 풀에 새로 돋는 어린 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가 23항이었고 이제 24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방언이던 단어가요. 널리 쓰이게 됨에 따라 표준어이던 단어가 안 쓰이게 돼요. 이건 이제 다르죠. 그러면 얘를 표준어로 삼고 얘를 버린다라는 거죠. 얘는 지금 보면 이제 널리 쓰니까 얘는 표준어가 되는데 얘는 널리 쓰이지 안 쓰이게 되니까 그쵸? 버린다라는 거네요. 자, 그래서 니은은 쓰지 않는다. 그죠? 자, 그러면 봅시다. 귓머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번 볼까요? 귓머리. 비표준어를 찾아보면 나오겠죠. 귀밑머리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귀밑머리로 바뀐 거죠. 이마 한가운데를 중심으로 좌우로 갈라 그 5대5 가름하겠네요. 그죠? 귀 뒤로 넘겨 따은 머리 이렇게 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뺨에서 귀에 가까이 난 머리털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속담들도 관용구들도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서 귀밑머리 바꾸죠. 까문게다, 까무느다 이렇게 씁니다. 그죠? 까무느다. 네, 한번 볼까요? 까무느다. 자, 그래서 까문게다 이렇게 가게 됐다. 그죠? 그래서 까문게다로 보면은 높은 데를 파서 깎아내리다. 그죠? 그 다음에 인격이나 문제 따위를 무시해버리다. 자존심을 까문게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막이 이렇게 막상 있습니다. 그래서 막이 한번 볼까? 막이. 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첫 번째 거네. 그죠? 그래서 막상으로 바꿔야 한다. 그래서 어떤 일이 실지로 이르러 막 이란 뜻이네요. 그죠? 그는 집을 떠나고 나서 막상 막 갈 곳이 없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쓴다. 실질에 이르러서는 갈 곳이 없었다. 막상. 그다음에 빈자떡 빈대떡. 빈자떡도 지금 보면은 좀 옛날 소설이라든지 그다음에 드라마 옛날 드라마라든지 이런 데서도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표준어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빈자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빈대떡 전에 하나다. 녹두를 물에 불려 껍질을 벗긴 후 맷돌에 갈아 나물 쇠고기나 돼지고기 따위를 넣고 번철이나 프라이팬 따위를 부쳐 만든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빈대떡은 녹두 부침개, 녹두전, 녹두 다 녹두네. 빈대떡은 그렇죠? 자, 그다음이 생한손, 생인손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제 생한손 한번 볼까? 생한손. 자, 이렇게 생인손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생인손의 뜻을 보니까 손가락 끝에 종기가 나서 곱는 병. 얼. 그래서 돼지, 사두창, 생손, 생손알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생한손 보니까 생, 앓는 손이다라는 거. 생으로 앓는 손이네. 그렇죠? 아이고 잘못 눌렀다. 네, 그래서 준말은 생손. 여기서 지금 보면은 여기서 준말이 여기 나오죠. 생손 이렇게. 제가 이걸 잘못 눌렀어요. 네.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생손, 생한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줄임말이 이렇게 된다. 그래서 그 아픈 거, 그다음에 역스럽다, 역겹다. 역겹다 많이. 그렇죠? 역스럽다. 진달래꽃에서 나보기가 역겨워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역겹다 뜻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역적이 나가다 속에 거슬리게 싫다 이렇게 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뭐라 토할 것 같은 느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김소월의 시에서는 김소월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훌륭하신 분이라서 네. 김소월 시인의 그 시에서 역겹다는 힘에 겨워라는 뜻이에요. 이 역겹다고 좀 다릅니다. 여기서 이제 역은 거스를 역자를 쓰는 거잖아요. 거기서는 그 다른 시들을 보면은 힘에 겨워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 힘역자겠구나. 7호조를 맞추기 위해서
그건 이제 번외로 좀 설명을 한 거고, 역정이 나가는 속에 거슬리기 싫다라는 거, 좀 구역질이 난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코보, 코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보는 뭔가 로봇 이름 같다, 그렇죠? 코보. 이렇게 해서 코보는 비표준어가 되고, 이제 코주부가 표준어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코가 큰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 그래서 코주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어의 뜻들 한번 봤어요, 그렇죠? 자, 24항은 23항과 마찬가지로 방언이란다는 표준어를 삼았다. 그런데 애초에 표준어를 버린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1번 방언형이었던 까문개다. 그러니까 표준어였던 까무느보다 널리 쓰임으로 까문개들 표준 삼고 까무느를 표준에서 제외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표준어는 개별적으로 쓰임을 판단하여 정하는 것이므로 어떤 비표준어와 유사한 형태가 모두 비표준어가 되는 것은 아니다. 까무느다는 비표준어지만 무느다, 여기서 또 다른 색깔로 해야 되겠다, 그렇죠? 무느다는 현실 언어에서 일반적으로 쓰인다 이렇게 있네요, 그렇죠? 자, 그럼 무느다 한번 볼까요? 무느다. 자, 무느다는 지금 뜻을 보니까요. 쌓여 있는 것을 흩어지게 하다. 그렇죠? 쌓여 있는 것을 흩어지게 하다. 그러면은 까문 계단 높은 것에 이렇게 높은 곳에 있는 것을 막 깎아 내리고 한 거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높은 데서 파서 깎아내다. 의미가 좀 다르네요. 그렇죠? 의미가 달라요. 그러니까 얘는 전혀 다른 그 까가 빠진 무느다는 표준어다라는 거예요. 까무느다는 비표준어. 자, 그 다음으로 또 가서 2번. 과거 표준어였던 빈자떡은 방언이었던 빈대떡에 완전히 밀려 더 이상 쓰지 않게 되었다고 판단돼요. 빈대떡만 표준어로 삼고 있었는데 빈자떡은 뭐예요? 더 이상 쓰이지 않게 되었다라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떡에 한자 병을 쓴 빈자병도 비표준어다. 그래서 떡병자를 쓴 빈자병도 비표준어다. 그래서 표준어는 여기서 뭐예요? 빈대떡만 표준어다. 녹두, 그쵸? 자, 방언이었던 역겹다가 이제 방언이었는데 역스럽다보다 널리 쓰임으로 역겹다를 표준어로 삼고 역스럽다를 제외했다. 반면 고난겹다, 자랑겹다, 원망겹다 등은 겹다가 결합된 형태가 잘 쓰이지 않기 때문에 자, 지금 보세요. 이거는 안 쓰죠. 자랑겹다. 그래서 이 겹다가 결합한 형태가 잘 쓰이지 않으면 비표준어예요. 그렇죠? 근데 스럽다가 결합. 이제 뭐뭐 스럽다, 고난스럽다, 자랑스럽다, 원망스럽다. 얘네들은 표준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거꾸로 된 거죠. 이제 여기서는 이제 반면이라고 했으니까 반면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겹다, 역겹다가 독특하게 그렇죠? 원래 이제 스럽다가 더 많이 쓰이는데 지금 보면은 고난스럽다, 자랑스럽다, 원망스럽다는 스럽다가 더 잘 어울리는데 희한하게 역겹다 여기서는 역스럽다보다 역겹다가 더 잘 어울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외적으로 역겹다만 인정을 하고 나머지는 다 스럽다가 더 많이 쓰인다라는 거. 4번 생으로 앓게 된 손가락. 아까 우리가 봤죠? 자, 뜻의 생한 손은 그 방언형이었던 생인손이 훨씬 더 보편적으로 쓰이게 됐으므로 그래서 이 방언형이었던 생인손이 더 보편적으로 쓰인대요. 그래서 생인손 표준으로 삼았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의 모양이 새양처럼 생긴 새양손이와는 구별해서 써야 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생인손 그쵸? 새앙손이 손가락 모양이 생강처럼 생긴 사람 이렇게 있네요. 그쵸? 어떻게 생겼는지 그림으로 혹시 있나 한번 봤는데 없네요. 그쵸? 그래서 새양손이 당연히 다르죠. 그쵸? 지금 여기서 지금 보면은 생한손하고 새양손이하고는 전혀 다른 건데. 네.
이렇게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있었나 봅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구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가 지금 보면은 방언과 관련된, 그렇죠?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제 방언과 관련된 것들에서 얘네들은 복수 두 개 다 되는 거고, 얘네들은 이건 안 되고, 그렇죠? 이게 원래였는데 방언인 아이들이 그 표준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보면 이제 까문 게다, 그 다음에 빈대떡, 그 다음에 생인손, 그 다음에 역겹다, 그렇죠? 이 네 가지의 예를 설명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단수 표준어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